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혹시라도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는데 적어도 사전투표는 우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20대 총선 때보다 2배 정도 높았고 전남의 투표율은 이번에도 전국 최고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 이른 시간부터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 걱정에 유권자들이 간격도 잘 유지하고 마스크에 손소독에 일회용 위생장갑도 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복잡하니까 피해야지. 일찍 해버려야죠. 사람이 많이 안 몰리게 위해서 먼저 합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해 타 지역 유권자들도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표라도 멀리 있어도 와서 찍으려고 여수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한 표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21대 총선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4년 전 총선이나 2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전부터 높았던 투표율은 오후 들어 속도가 더 붙었고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2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남은 지난 총선에 비해 8.9%포인트 더 증가해 이번에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8.4%포인트 더 증가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권자들이 몰리는 선거 당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로 몰리다 보니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선관위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두암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40대 유권자 주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씨는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에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도 입건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목포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선거구입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TV 토론의 열기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저총 토론에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역시 목대 의대 유치 문제는 토론의 시작부터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순천에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팔아먹었습니다. 중앙당에서 결정됐다는데 또 김원희 후보는 곧 중앙당에서 발표가 있을 거다 하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오늘 다시 밝히지만 동남권 의대 반대 의사를 밝힌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역을 지화하는 것은 부산 이야기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번에 내려가지고 거기 저 고무대에서 거기다 같이 하셨는 모양인데 부산에서도 15년 동안 끙끙 앓다가 포기했습니다. 임성에서 쭉 들어와서 동목포를 거쳐서 목포역까지 그 진입부까지의 지하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그 당시에도 벌써 그 공사가 끝난 지가 꽤 된 겁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역할론도 토론의 쟁점이 됐습니다. 타 지역 의대 유치 행사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박지원 후보께서 제일 먼저 나가면서 거기에 원색적인 목포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목포 약학대학을 제가 유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간호학과 역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해오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젊고 활기찬 목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재창업자의 중심지인 목포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힘으로 목포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 전남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하고 정치 인생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 목포대 의대 유치를 완성할 유일한 인물론을 강조한 정의당 윤수아 후보. 각 후보들은 토론회 내내 저마다의 공약과 목포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2년 넘게 멈춰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폐기물로 만든 SRF라는 연료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조사해보자는 합의에 따른 겁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태워 만든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대형 크레인이 집어올립니다. SRF를 태워 만든 열과 전기는 지역 난방용 등으로 공급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완공된 후 2년 넘게 멈춰있던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태워 만든 SRF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해왔는데 SRF 연료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며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지역 난방공사 등이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2019년도 9월 26일 날 14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를 하고 4월 9일 날 이제 환경 영향 조사를 위한 본가동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가동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에서 대기질이 측정되고 수질과 악취, 소음 등도 함께 조사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발전소의 연료를 SRF로 할지 LNG로 할지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주민 수용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선 거죠. LNG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SRF 선택 방식으로 나오든 저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수용할 것입니다. SRF 연료 사용에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 단가가 높은 LNG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로 인한 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9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싸고 2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 이제 그 갈등의 끝을 향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충격과 영향을 줬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 광주 소식을 접한 세계 각국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을 추모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바랐는데요. 올해 100살이 된 일본인 예술가 도미야마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주 MBC 5.18 40주년 연속기획 보도 내 인생의 5.18. 오늘은 도미야마 다에코 씨의 5.18을 만나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쭉진 머리의 어미가 계엄군 총에 맞아 쓰러진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며 결의를 다지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괴물로 변해버린 계엄군의 흉측한 얼굴들까지. 광주 5.18의 진실을 알리는 이 퍼나들은 여성 일본인 예술가 도미야마 다에코 씨가 찍어낸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찍어낸 날짜를 보니 대부분 1980년 5월과 6월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어떻게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 世界中にね、友人たち志を同じ大きくする。どこ行っても韓国漢字っていうのは漢字分かる人は分かる。 도미야마 작가의 작품들은 다양하게 변주돼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쓰였습니다. 양심적 일본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만든 다큐멘터리 자유광주에 실렸고 自由公衆愛する者を殺された悲しみが怒りが生み出した町自由公衆生死をかけた戦いが生み出した町誰もが自由な町 달력으로도 만들어져 독일 등 유럽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제독 한국인 간호원들이랑 그리고 제독 일본 여자들을 결부시켜가지고 함께 도미야마 선생님의 전시회를 하자 하고 그리고 실행위원회를 만들었어요. 82년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전시회가 있다가는 알리는 유인물이 있잖아요. 이런 거 몰래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올해 한국 나이로 100살인 도미야마 작가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부터 유신 독재 시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까지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도왔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진보적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지만 약자와 소수를 위한 성향 때문인지 정작 일본에서는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미야마 작가는 개의치 않습니다. 일본 핵발전소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작품 활동을 벌이는 것이 여전히 즐겁다면서 광주 시민들이 한국의 대단한 민주주의 전통을 세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素晴らしい伝統を持ってる伝統を持ってると思います。その伝統がよく伝わるように。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치르려던 계획을 5월 단체가 백지화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어제 회의를 갖고 올해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며 국가보훈처에 낸 의견을 철회하고 당초대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 여파로 각종 5.18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식을 치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개신교회 500여 곳이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기로 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신교회 1,451곳 가운데 507곳이 모레 부활절에 맞춰 집단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